자, 중고차 구매하실 때 꿀팁입니다. 차종을 한 개로 좁히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두 개의 차종으로 보셨다가 매매단지에 방문하셨는데 이거도 돼, 이거도 돼 이렇게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 시간이 길어질 뿐더러 이 차를 살까요? 저 차를 살까? 그냥 딜러 말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확률이 좀 높아요. 보통은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입에서 처음 나왔던 그 차가 정답일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80을 생각하셨으면 G80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시세 공부하시는데도 아주 용이하기 때문이죠. 나쁜 딜러, 많이 남기려고 하는 딜러들은 이 차 저 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시세를 잘 공부하지 않으시고 오셨다라는 판단을, 전제 조건을 좀 깔고 환경 설정을 건드리던가 아니면 환경 설정 딜러 전산 자체를 아예 안 보여드리고 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차종을 한 개로 좁히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제가 중고차를 2012년부터 거의 10년여간 경험을 했을 때 초반부터 느꼈던 점은 차종을 한 개로 좁히시고 시세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2번 역시 시세 공부하기이고, 3번은 싸고 좋은 차는 없음을 인지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차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2천부터 3,400까지인데 2천만원 초에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면은 분명히 후회할 여지가, 점점 확률이, 중고차는 확률을 하나하나 깨가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번 적정한 시세를 보시고 시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확인을 하시는 거, 딜러 전산 보시고, 그 다음에 딜러 전산에서 환경 설정 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깎이는지 보시고, 그 딜러 전산 금액으로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무조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 너무 최초 시작가를 이제 보시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단지의 성능점검 기록부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온 날짜가 있어요. 이게 3개월 정도 되면은 뭔가 그 기간 동안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 한 80%에서 90%는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험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더니 다 별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차도 한 대 내지는 두 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80%에서 90%는 3개월 이상 된 차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달 매물까지는 괜찮고 6월 말까지도 좀 어느 정도 봐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6월 초 정도 되면은요, 왜 안 팔렸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확률 깨기,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로 가려면은 키로수가 1년에 15,000km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이제 중고차 10년 정도 한 딜러로서의 선입견이 있고, 많은 딜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은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15만 킬로도 좀 괜찮은 차 많이 봤어, 장거리만 차도 괜찮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딜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입장 바꿔서 제가 탄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돈 약간 더 주고 키로수 짧은 차, 어차피 나중에 한 3, 4년 뒤에 5년 뒤에 되판다고 하더라도 감가폭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수리비가 그 차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게 더 이득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키로수가 좀 나중에 팔 때 제값도 받고 인기도 있고 좀 빨리 팔리고 딜러도 좀 감가할 명분이 좀 덜 해지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통화했던 보고 간 딜러가 안 나오거나, 어느 매매단지를 가셨는데 다른 매매단지로 또 가자고 하면은 그 딜러는 일단은 좀 이제 뭔가 별로다, 50%는 깎이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유튜브라든가 어떤 업체가 엄청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직원이 유능한 직원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얼굴 내놓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딜러라든가 광고를 한 그 딜러 말고 다른 딜러가 나온다면은 보통은 초짜라든가 조금 이제 중고차 경력이 좀 덜 됐다라든가, 왜냐면은 머가리라고 할까요? 머리가 좀 이제 큰 딜러라고 한다면
혼자 하지 이렇게 직원으로 안 가요. 웬만큼 자기가 할 줄 알면은 직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직원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선입견인데 많은 딜러분들도 좀 솔직하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고차 할 줄 알면 혼자 하지 직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능한 딜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가는 그런 딜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딜러 전산 카매니저 수도권이라고 하신다면은 딜러 전산 카매니저를 꼭 보여달라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한 여부를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깎여야 됩니다. 그 금액으로 그냥 구매하시면은 조금 이제 압방이라고 하죠. 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깎이는지 이 세 가지 딜러 전산 보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 금액 조작 여부 보여달라 하셔갖고 보시고, 빵인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매물을 골랐을 때 금액이 조금이라도 깎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면은 적어도 눈탱이를 당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2,000부터 3,500 사이로 1,500만원 텀에서 2,000 가까운 쪽으로 만약에 보시려고 하시면은 차가 뭔가 미션이라든가 아니면 엔진 부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올 확률이 조금 5%든 20%든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항상 저렴한 차들은 렌트 이력이 웬만해서는 다 있다. 1페이지를 봐도, 제일 저렴한 순으로 봤을 때 1페이지를 봐도 2페이지를 봐도 렌트 이력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모든 버튼을 딜러한테만 일임하지 마시고 에어컨이든 열선이든 통풍이든 다 눌러보시고 작동 잘 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믿고만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RPM 바늘이 혼자 움직이는지, 1 밑으로 조금 이제 시동 걸면은 보통 1이나 1 위에 살짝 걸쳐 있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1 밑에 가만히 있는다. 근데 혼자 바늘이 무슨 이제 나침반도 아니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왕 하면서 혼자 살짝 움직여요. 그거는 엔진이 살짝 안 좋다라는 거고, 엔진룸을 열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엔진 헤드가 이제 실린더 블럭 치는 거다, 헤드 치는 소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보어링을 하거나 엔진 교체를 하게 되면은 5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금액이 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보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증 업체가 조금 과거보다는 좀 잘해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싼 건 좀 방어를 하려고, 클레임 방어를 하려고, 수리비 덜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야 된다. 그냥 성능 점검 기록부만 믿고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뒤쪽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핸들이 떨릴 정도로, 핸들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뭔가 수전증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떨린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션도 한번 변속을 한 번씩 해보면서 광 치는지 미션 충격도 확인하시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될 정도의 광 소리 나면서 밑에서 뭔가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션이 안 좋다. P, R, N, D를 한 3초 간격으로 변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빡 이런 식으로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 티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한 3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변속을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뭐 저화질이든 고화질이든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이제 밑에를 찍는 거예요. 모든 타이어 뒤쪽부터 안쪽까지 이렇게 돌려서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밑에가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리프트 띄운 거랑 좀 비슷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속 조인트, 오무 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죠. 그 웜 기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밑에가 젖어 있는지 보여요. 부식이라든가 다 보입니다. 굳이 리프트를 안 띄우더라도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는 이제 참고만 합니다. 이게 이제 포장되어 있는 이제 어떤 지역은 항상 이게 완전 무사고라고 했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볼트가 풀려있는
그런 것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 조회를 했더니 뭐 한 100만 원, 9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는 포장을 해놓은 뻥을 쳐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부분 판금 도장, 뭐 예를 들어서 FRP는 이제 플라스틱 부분은 이제 탈착 가능한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인 사항에서 제외된 뭐 이런 거 밑밥을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인 줄 알고 구매를 하셨다가 교환이 있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볼 때는 매입하는 관점으로 뽕뽕뽕 타공 부분 다 보고 있어요. 스팟 타공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도 한번 열어보고 용접 자국이 있는지 다 볼 줄 알고 모든 볼트 나사도 한번 보고 이렇게 풀려 있는지 까져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는 참고만,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도 참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관점으로 차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보 딜러들은 잘 몰라요. 그냥 성능 점검 기록부에 기대서만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단지를 가졌을 때 다른 딜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딜러가 차를 골라준다라고 한다면 잘 못 골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본 게, 예전에 어떤 유명한 업체에 문의를 하셨던 분이 심지어는 7개월 된 성능이 있어요. 보통은 4개월 되면은 재성능을 받거든요. 6개월인가 7개월 된 차를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딜러분의 그 관점은 6개월, 7개월 된 그 차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제 관점은 이거는 진짜 딜러로서 와, 이렇게 고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를 보고 가신 딜러가 있다면은 그 딜러를 직접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뒷면 계약하실 때 받으셔야 되고, 하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셔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약서 뒷면 받으셔야 되고, 성능점검 기록부 계약하실 때 꼭 받으셔야 되고, 원본을 받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 밖에 할부조회는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딜러한테 기대시지 마시고 딜러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하셔야 금리를 장난치는 경우가 있고, 금리를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높게 과다 조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셨으면은 신용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조회하셨다가 안 나오실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현대캐피탈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1588에 5330 여기가 현대캐피탈이거든요.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직접 할부 조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고금리를 만약에 쓰게 되시면은 그 나쁜 딜러가 뒤에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에서 4등급이신 이제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신한마이카 1577에 4664로 전화하셔서 한도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하고 판매 시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G80을 구매하셨다고 쳐요. 그러면은 G80을 구매하시고서 다음날 바로 판매한다고 다른 딜러한테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2800에 구매하셨는데 한 2600 정도 나오시면 좀 적정하지 않나? 왜냐면은 그만큼 남아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800에 구매하셨는데 2300이 나온다? 이 딜러한테도 물어봤는데 2800에 구매하셨는데 2300이 나온다? 50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좀 당하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를 해당 딜러가 알아야 정직한 척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 나서 다른 데 한 3군데 정도는 한번 팔아보십시오. 안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적만 물어보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하시고 얼마에 팔리는지 이거를 좀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러는 딜러를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딜러한테 인천 딜러를 말하면은 인천 딜러를 까고 명분이 좋죠. 허위 매물이 아직도 인천, 부천에 많으니까. 그리고 인천 딜러는 수원 딜러를 깝니다. 보통은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수원도 요새 똑같아요. 허위 매물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원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역이 어디가 더 괜찮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세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거,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가시는 게 아니고 시세를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딜러가 아닌 이상 카메이저를 직접 보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클린카즈.com은 비록 제 사이트긴 합니다만 카메이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한 사이트입니다. 딜러 전산 코드가 그대로 있고 다 깎이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엔카를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엔카에는 약간 싸게 팔 마음 없이 약간 싸게 올려서 막상 가고 나면은 차가 뭐 별로다 라고 해갖고 다른 차로 돌려서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좀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K카도 비교하시고 제 사이트인 클린카즈도 비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해당 지역에 이제 작업 매물, 실매물 작업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요즘에는 대전에도 허위 매물이 있대요. 건너 들은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믿고만 가시면 안 된다. 이 지역 가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권장 사항입니다. 인천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인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사에 가면은 좀 안 좋은 차도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물론 안 좋아서 안 좋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딜러를 까야 수리하게 만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딜러는 딜러를 까고 공업사는 본인이 더 수리하게 만들려면은 딜러를 까야 된다. 이거 차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의 인식은 항상 물론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딜러는 딜러를 서로 까고 그다음에 공업사는 또 딜러를 까고 그다음에 매스컴도 딜러를 까고 동네 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 있는 동네 북이다 라고 해서 자정작용을 좀 더 하려면은 좀 더 대부분 정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께서 대기업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 좋아질 건 없고 K카를 보시면은 좀 진다.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기업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정비 미루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타이어 달아져 있으면 안전이 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비싸다고 꽉꽉 예산을 빡빡하게 맞추셔갖고 좀 미루고 그러시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타이어 2개 정도, 그 다음에 엔진오일 정도, 그 다음에 미션오일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5만 킬로 미만의 차 구매하실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